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 물리전자공학 2분반 강의를 맡게 된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번 학기도 여전히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물리전자공학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교과목명은 물리전자공학이고요. 저는 김기현이고 연구실은 공대 7호관 328호입니다. 그리고 물리전자공학을 위해서 선수강 해야 되는 과목으로는 일반 물리학과, 일반 화학이 있겠고요. 이 두 과목은 당연히 1학년 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면 대면의 경우에는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방문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약속을 잡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장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한 후에 찾아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학습 관리 시스템에 쪽지를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관련된 활동은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 옛날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주소가 나와 있죠. 옛날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되고 숙제도 여기에다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생 유의사항입니다. 자, 물리전자공학은 이번 학기에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즉 제가 매주 강의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 링크를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해서 동영상을 시청을 하면 되고요. 동영상 링크 업로드는 제가 가능하면 매주 월요일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는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올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 수강 정정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고 오픈 채팅방은 개설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는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이하로 떨어지면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출석 관리입니다. 자, 지난 학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비대면 강의라고 동영상 시청을 게으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F 학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4학년 과목에서 몇 명이 F 학점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동영상 시청해야 되는 수의 4분의 1 이상 시청을 하지 않으면 F 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신경을 쓰시고요. 자, 출석 체크는 제가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링크를 올리면 그걸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걸 우선으로 출석 체크를 할 계획이고요. 자, 이 클릭한 거는 매주 월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유튜브 댓글을 달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 시청을 하고 그 유튜브에다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자, 지난 학기에 이 유튜브 댓글 방식이 좀 귀찮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이랑 유튜브 댓글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유념해서 출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하게는 간혹 학생들이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클릭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댓글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걸로 출석을 인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는 공결이 불가합니다. 혹시 뭐 아프거나 또는 뭐 요즘 뭐 축제는 안 하죠. 뭐 축제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공적인 이유로 결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평가 방법입니다. 성적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과제 20%, 출석 10%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최종 성적 A, B 등급은 절대평가로 시행을 하고요. 학업 성취도를 고려해서 몇 프로 학생을 A뿔을 줄지 A0를 줄지 결정을 할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 여러분들 총점을 보고 제가 나눌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몇 프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대면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간혹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험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평가나 이런 걸 했을 때 비대면으로 하면 일단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공부한 학생들과 안 한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 부정행위를 했을 때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보러 오기가 좀 꺼려지겠지만 대면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부 교수님들이나 다른 학부 교수님 통해서도 변별력이나 특히 이제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대면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기로 작성을 하고요. 무조건 수기로 작성을 하고 핸드폰을 촬영을 하든지 스캔 후에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0% 감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 과제를 컨닝했을 때 0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숙제를 체크해 보면 틀린 문제를 다 똑같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컨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컨닝을 하지 마시고 직접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점수는 10%고요. 출석이 아까 말했듯이 4분의 1 이상 미달이면 F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반도체 교과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PPT에 제가 전자공학부 반도체 관련 교과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그림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트리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윗부분은 반도체 소자와 관련된 교과 트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반도체 회로와 관련된 교과 트리입니다. 자, 반도체 소자와 반도체 회로 모두 시작이 되는 교과목은 물리전자공학입니다. 이 물리전자공학에서는 반도체 재료 그리고 반도체 소자 분석의 기본이 되는 물리적인 개념들을 배웁니다. 일렉트론과 홀, 전자와 전공이라는 캐리어 특성 그리고 에너지 밴드 그 외에 전류를 흘리는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 배우고요. 반도체 소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PN 접합 다이오드 소자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학년에 가게 되면 나노전자 소자 과목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이 나노전자 소자 과목은 작년까지 디스플레이 소자를 가르치는 과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부터 제가 담당을 해서 교과목을 내용을 좀 바꿔서 물리전자공학에 이어서 반도체 소자를 배우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노전자 소자에서는 PN 접합 다이오드 외에 반도체 소자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메탈과
반도체 접합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회로 등에서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증폭기로 활용되는 트랜지스터 소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모스펫이라는 트랜지스터 소자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BJT라는 트랜지스터 소자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4학년에 가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학이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교과는 지난 학기에는 팀티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디스플레이 소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랑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팀티칭에 대해서 별로 이제 호의적이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디스플레이 내용만 가르치는 걸로 교과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반도체 공정 또는 메모리 수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방학 중에 진행되는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부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는 이제 전자회로와 관련된 트랙이고요. 여기 보면 물리전자에서 똑같이 시작을 하고 2학년 2학기에 전자회로 1 교과가 있습니다. 이 전자회로 1 교과에서는 다이오드, 비엔접합 다이오드, 모스펫, 그리고 BJT라는 소자의 기본적인 회로 적용, 응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회로 T에서는 여기 좀 심화돼서 자동 증폭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학년에 가서 직접 회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직접 회로 설계 1, 직접 회로 설계 2를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고주파 회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초고주파 회로 설계를 들으면 되고 전력전자에 관심이 있으면 전력전자 공학을 들으면 됩니다. 자, 전자회로 2에서 DEF 부분에서 아마 파워 모스펫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전력 부분에 쓰는 모스펫이죠. 요거를 배우고 이제 전력전자공학을 들으면 요 배웠던 파워 모스펫을 활용해서 어떤 컨버터 그리고 인버터 등을 설계하는 걸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조금 IC 레벨이라기보다는 칩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회로를 구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자공학부의 반도체 교과 트린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전자공학 교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듣는데 이 과목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왜 배우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전자공학의 강의 목표는 여기 적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반도체 소자, PN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모스펫, BJT라는 트랜지스터 소자들의 동작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물리를 배우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를 배우냐? 예를 들어 반도체 재료의 물성, 그러니까 안에 격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전자와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등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양자역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전자의 반도체 격자 내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이외에 에너지 밴드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캐리어, 전자와 전공이죠. 캐리어들이 내부에서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전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소자인 희엔접합 다이오드라는 소자의 IV 특성, 전류전압 특성이죠. 동작 특성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전자공학의 최종 목표가 되겠고요. 아마 작년까지
여기에 더해서 모스펫이랑 BJT까지도 학습을 했을 텐데 그거를 제가 나노전자소자 교과로 옮기면서 딱 PN 접합 다이오드까지만 배우는 걸로 교과를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전자공학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소자 교과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 반도체 소자 교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마이컨덕터 피직스, 반도체 물리 부분이고요. 세마이컨덕터 디바이스, 반도체 소자 부분입니다. 반도체 물리 부분에서는 반도체 결정 구조, 그리고 에너지 밴드, 그 다음에 반도체 내에 존재하는 캐리어, 전자와 전공의 이동 메커니즘인 드리프트와 디퓨전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세미컨덕터 디바이스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의 소자를 배웁니다. 다이오드라는 스위치 소자과 그리고 증폭기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 소자로 나눠지고요. 다이오드는 PN 정션 다이오드 그리고 쇼트키 정션 다이오드가 있고 트랜지스터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모스펫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물리전자공학에서 중간고사까지 배우는 내용은 반도체 물리 부분입니다. 반도체 물리 부분을 배우게 되고 그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까지는 여기에 보이는 다이오드 소자 중에 PN정션 다이오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나노전자 소자에서 요 쇼트키 정션, 모스펫,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강의에 활용되는 주 교재는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라는 책이고요. 여기 저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출판사는 피어슨 하이어 에듀케이션이고 여기에 번역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이 책을 구매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강의 동영상만 잘 들어도 시험을 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전공 서적은 한 권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사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 교재 외에 제가 또 다른 교재들도 참고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고체전자공학에서 약간 빠져있는 내용들도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주차별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1주차에는 교과목 소개 및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제가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다가 사전 이해도 설문조사를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해서 다시 숙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자 2주차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앞서 말했듯이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반도체 물리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반도체의 종류와 결정구조 그리고 고체전도 이론 정기적으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열적으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이론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양자이론은 기본적으로 전자와 전공이 입자뿐만 아니라 파동의 특성을 가진다는 내용을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5주차에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캐리어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평형 상태일 때 캐리어 농도와 페르미 에너지 그리고 캐리어 표동과 확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다음 9주차에는 비평형 과잉 캐리어, 비엔 접합, 다이오드 특성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5주차에 기말고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한 학기 물리전자공학 수업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여기서 열적 정도라고 된 부분은 제가 상황을 봐서 강의에서 다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제가 또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